경매 입찰 방법 아직 모르신다고요? 리즈 함께 알아볼까요? 반갑습니다. 닥터부동산TV 리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대법원 경매 정보를 통해 관심 물건 찾는 법과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통해 간단한 물건 분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 관심 물건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소재하는 대우 트럼프 월드 센텀 191제곱미터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아파트 입찰한다면 적정 가격을 사전 조사해 봐야 되겠죠. 아파트의 경우 조금만 검색해보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 정보나 시세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서너 개 올라와 있었고 매도 희망 가격은 23억 9천에서 25억 사이였습니다. 법원 감정가는 시세보다 몇천에서 많게는 1억 8천 정도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거기다 감정 가격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 가격은 18억 6천 240만 원이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었죠? 뿐만 아니라 저번 영상에서 위치도를 통해 간단히 상권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입지나 상권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입찰자가 없어 1회 유찰됐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다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관심 물건이 얼마에 낙찰될지 나름 입찰 금액을 정해보고 입찰기일 다음날 입찰 결과를 확인해보는 모의 입찰을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생각한 금액과 최고가 매수인이 제시한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보고 왜 차이가 나는지 나름 분석해보면 재밌습니다. 이런 모의 입찰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은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관심 물건 2021 타경 3194 아파트의 매각 결과를 확인해보고 현장 입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로 들어가 봅니다. 제 관심 물건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동안의 매각 통계를 보면 이 지역 아파트는 80% 이상에서 매각되었으니 이번에도 매각되었겠죠?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경매 물건, 매각 결과 검색,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건물 중 주거용 건물이며 아파트였죠?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제 관심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매각이 되지 않고 다시 유찰된 걸까요? 유찰되었으면 유찰되었다고 나오는데 물건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사건 번호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경매 사건 번호 2021 타경 3194 검색해 보겠습니다. 입찰 결과를 보려면 사건 내에서 종국 결과를 보면 됩니다. 미종국이라고 나옵니다. 미종국이란 아직 경매가 종결되지 않아 진행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물건이 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끝나지도 않고 멈춰 있는지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기일 내역을 클릭해 봅니다. 도대체 7월 10일 날 입찰 기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경매가 멈췄는지 알아봅니다. 7월 12일 날 매각 기일 날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변경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경매 진행 날짜가 바뀌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보통 채무자가 채무를 갚겠다는 노력이나 의사를 보이면 채권자가 경매 기일을 연기 신청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경매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을 제대로 알면 경매 투자를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입문이 끝나고 초급 단계로 넘어가면 변경에 대해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관심 물건으로 경매 종국까지 알아보려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저는 새로운 관심 물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입찰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간단하게 물건 검색, 사전 조사, 가격 결정, 기일 입찰, 매각 결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알아본 관심 물건으로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을 통해 관심 물건을 찾았고 여러 가지 사전 조사로
입찰 물건의 적정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7월 12일 입찰 기일의 부동산 소재, 경매법정인 부동산 동부 지원으로 갔습니다. 그럼 입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입찰하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과 신분증과 도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매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은 인감, 막도장 상관없습니다. 만약 도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손도장, 지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 입찰 시 위임 증명 서류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 봉투나 입찰표에 위임자의 인감이 찍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보통 막도장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신분증이나 도장과 달리 입찰 보증금은 반드시 정해진 금액에 맞춰야 합니다.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이번 사건의 최저 매각 가격은 18억 6,2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입찰 보증금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네, 1억 8,604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표 한 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 준비물은 전날 챙겨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시작 시간은 보통 10시나 꼭 10시에 맞춰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찰 마감 시간은 있으므로 반드시 그 시간 내에 입찰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입찰이 시작되면 집행관들이 나와 입찰 방법과 입찰 마감 시간과 개찰 시작 시간을 알려줍니다. 보통 입찰 전 법정에는 당일 입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입찰이 불가능한 사건들이 법정 출입구 벽면에 공시됩니다. 그리고 당일 입찰이 가능한 사건 자료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미종국 상태로 변경이 들어간 재관심 물건도 입찰 당일 법원 게시판에 변경되었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입찰 전 확인해야 된다고 들어도 막상 경매 법정에 가면 긴장이 돼서 확인 못하고 입찰에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입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표에 사건 번호와 입찰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입찰 보증 금액을 정확히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입찰이 시작되면 집행관이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나눠줍니다.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 보증금을 넣고 이 둘을 입찰 봉투에 넣어 봉한 뒤 제출합니다. 개찰이 시작되면 입찰표를 확인하여 최고가 매수인을 발표하고 입찰 보증금 봉투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것만 개봉하여 보증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경매는 일단락됩니다. 오늘은 관심 물건의 매각 결과와 입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찰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최고가 매수인 결정 후 소유권 이전까지 절차를 살펴본 뒤 경매 입문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부동산TV 리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